네, 안녕하세요.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관리 두 번째입니다. 정부에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 관련 규정을 도입한 지 4년이 경과되어 현재 현장에서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도급보다는 자사 인력으로 직접 정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재는 전문기관에 도급하는 과정에서 도급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고용노동부의 24년도 업무 추진 지침 12번째 항목에 도급 승인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수행으로 인한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령상 제도 준수 여부 확인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한 경우는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서 제외되며 하도급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승인, 그러니까 변경 승인, 연장 승인을 포함한 승인을 받아 작업하더라도 승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화학물질 제거 신고 사업장에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했다는 신고서를 제출 시는 공단과 합동으로 2인 1조로 화학물질 잔류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증빙 서류 적정성이 확인되고 현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수리,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승인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항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도급 승인 작업이 실시될 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급 승인 6개월 후부터 승인 기간 내에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급 승인 작업장에서 승인 기준을 미달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도급 승인을 다시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이 나기 전까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 신고한 도급 사업장에 대해서 공단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승인 또는 승인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질의 사항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승인을 받는 그 시점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A발전사는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의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청 A와 하청 B의 계약이 만료되어 하청 C로 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때 도급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도급 승인은 해당 작업이 실시되기 전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급 승인은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며, 그 해당 작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해당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실제는 안전보건 종합평가도 받고 평가 소요 행정 일수가 14일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는 계약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을 하더라도 관련 분해 작업이 생기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비상시에는 관련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서 도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급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는 그런 특약도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약품 주입 펌프 정비도 도급 승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내 발전업 사업장 A는 pH 메타 조절을 위해서 황산 취급 설비를 운영 중인 바 연 한두 번의 설비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이 설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2, 3일간 정비 작업을 시행해서 해결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도급 승인 대상입니다. 취급하는 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황산 이송 펌프는 황산 취급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해 점검하는 경우가 하루 이틀 또는 단기간이라도 하더라도 도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약품 이송 펌프는 정량 펌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이아프람 교체 등 일부 단순하고 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질을 접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급 승인을 사전에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급 승인 유효 기간을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발전원 사업장 A, B가 공통으로 도급 승인 최대 유효 기간이 3년인데 그 유효 기간 내에서 동종의 도급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사업주는 도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실제 도급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유효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도급 계약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시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및 종합 평가도 받아서 관련 내용 및 현장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계획예방정비 공사에 포함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승인 여부입니다. 관내 발전 사업장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서 황산 취급 설비 전반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실시할 예정인 바 도급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법 59조 1항에 따르면 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시적, 간헐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비의 점검 등 교체를 위하여 사전에 설비를 분해 점검한 날을 정해두었다면 그 날 기준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답변은 사업주는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그 공사 범위 안에 관련 황산불산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에 도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급 승인 시점은 작업 전에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전에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이를 위주로 도급 승인이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입주 전이라도 계약 전에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최대 도급 승인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을 계약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3년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작업만이라도 뽑아내서
3년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도급 승인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약품 유출로 인한 비상 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기적인 분해 점검 일정이 없더라도 비상시에 약품이 누출되면 관련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 소요 일정이 없더라도 도급 계약 전에 도급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급사가 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인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A사로부터 발전소 위탁 관리를 운영을 받은 B사가 C사를 통해 도급 승인 대상 업무 용역을 수행해야 할 때 도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실행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B사는 A사로부터 발전소 위탁 운영 관리 계약 체계를 통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급업체인 B사가 A사에게 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작업 중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이 일부 존재한다면 산안법 59조에 의해서 도급 승인은 도급업체인 A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도급 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업체의 C사에 수행하도록 재하도를 하려면 A사는 C사와 직접 도급 계약을 하고 도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B사를 통해서 재하도급을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 관련 규정입니다. 도급 승인 대상 항목은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급 금지는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작업, 허가 대상 물질 작업 시 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사내 도급을 허용 시 수급인의 잦은 변경으로 수급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지속 곤란으로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절차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할 경우 지방노동관사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안전보건공단이 동반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청 전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기관으로부터의 자체 점검해서 그 시정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급 승인 대상 작업입니다. 대다수의 현장이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이 네 가지 종류의 설비에 대해서 분해 점검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그러니까 근로자가 해당 물질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장 또는 변경 승인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은 재하도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다시 승인을 받고 도급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급승인 대비 안전보건 종합평가입니다. 당초에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안전보건 종합평가 용역비가 상당히 고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관련 업체도 많이 늘어나서 18개 회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소 하향 안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종합평가 분야의 설비안전관리 강화 방안인데요. 안전보건 평가는 현장 개선, 도급 의무, 수급 의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장 개선은 비상구 설치, 표지판 설치, 방유제 관리 등 안전보건 규칙 56항목, 도급 의무는 작업 절차서,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 시행규칙의 7개 항목, 수급 의무는 특수건강진단 등 7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급 승인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2주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종합평가는 지정기관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정평가기관과 계약을 해서 그 업체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는 당초 그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단은 평가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 기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안전환경과학원, 한국보건진흥원 등 18개사가 현재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 용역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으로 두 건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그리고 투입 공량이 40만대이 정도 돼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용역 대상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염산 등 탱크별로, 탱크 구역별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현장 점검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 방향과 목표, 처리 방향을 소개하면은 그 내용을 근거로 정성적인 평가와 기업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인데요. 4년 전 대비 위탁기관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인력 확보기가 다소 수월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투입 공량은 40만대이, 그리고 보통 안전보건 평가 같은 경우는 기술사보다는 특급, 중급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재경비는 110에서 120%, 기술료는 20에서 40%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 최초 평가하거나 규모나 시설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고요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입 공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산출 내역서 승인을 통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입 공량은 산출 내역서에 나온 인력, 그러니까 그 공량만큼은 투입을 하셔야지 감액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 1개월 이내에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4년 전 초기에는 다소 금액이 높았었는데 현재는 한 1000만원 이내면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입 공량도 8에서 12만대이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직접 경비는 보통 실적 정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인건비의 10%를 강제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지필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의무 등 여러 항목은 안전보건관리 규칙, 시행규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세부 내용도 관련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수행 실적입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관리는 유해위험 작업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염산 등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해당이 됩니다. 관리 사항 같은 경우는 작업 절차를 확보하고 관련 펌프류의 분해 점검 절차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분해 점검 절차에는 플러싱, 블라인드 설치, 해체 전후 작업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래싱 후 폐하 정성 여부 확인, 인근 지역 용접 작업 시 안전 확보 방안, 보온재 분해 작업, 누설 부위 확인 방법, 그리고 측정 기준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는 평균 노출 기준이 1ppm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관련 기준을 정량화해야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요청했을 때 즉각 승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 승인 신규 승인인데요. 유해위험 작업에 도급 승인 신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계약명, 수급인, 도급 공정, 도급 승인 신청 기간, 변경 승인 요청 사유를 기록해서 하게 됩니다. 도급 승인 유효 기간 만료로 1년 연장이 가능한데요. 유의사항은 회사별 도급 승인 신규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서 현장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조치 완료해서 보고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구관리, 경보설비,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등 여러 항목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조치의 예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염산 감지기 설치 및 주기적 관리 방안, 방류벽의 관통배관의 마금 처리, 출입구와 비상구의 적정성 등 근로자 보호 측면의 현장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수 서류도 있는데요. 도급 승인 신규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작업 공정에 관한 서류로 설비의 종류, 운전 조건, 공정 흐름도, P&ID, 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근로자 수, 안전작업 절차서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도급 승인 후에 근로자 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급 승인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도급 승인 대상 위반이 해당됩니다. 본 시트가 승인서 내용인데요. 승인서에는 도급 사업장 현황과 수급 사업체 현황이 구분이 되어 있고 수급 사업체 현황 중에 근로자 수, 도급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도급 기간은 최대 3년, 근로자 수는 그 인원 수에 해당되는 자만 작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 항목은 도급 승인 신청 서류 검토, 안전보건 평가의 유효성 검토, 기술적 사항의 점검을 통해서 적합, 부적합이 판정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시트는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승인 신청서입니다. 도급 승인 신규 승인 시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신청 및 도급 계약서,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 조건, 유해위험 물질 종류와 사용량,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발생 실태 및 작업자 조직도,
도급 대상 공정 자료, 해당 작업에 대한 단위 작업 매뉴얼, 도급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자료, 개조 분해 철거 작업에 대한 세부 작업 절차서, 도급사 안전보건 관리, 도급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의 세부 사항, 비상대피 절차, 기타, 도급사 안전관리 지침, 설비점검 지침, 설비 등급 목록 등 다양한 제출 서류 목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급 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경 승인 요청을 고용노동부로 하게 되는데 수급인, 근로자 수, 변경 기간, 유해 화학물질 월간 사용량, 변경 승인 요청 사유 등을 기록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염 작업의 도급 변경 승인서 사례인데요. 변경 사례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다시 도급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음과 같은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거나 유해염 물질의 사용량과 사용 비중이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도급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3년 이내에서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급 승인 변경 신청서, 유해염 작업 도급 승인 연장 시청서 등의 양식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량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내부 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하는 경우, 자사 인력으로 도급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제외된다고 하겠습니다. 유효사항은 대체 물질이 가능한 경우는 저위험 물질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는 신고로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사 대비해서 사진 증빙은 전체 확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화면과 부분적인 화면을 나오도록 해서 측정치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요. 작업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을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급 승인 대비 안전보건 평가의 준비 서류인데요. 도급인의 현황, 조직도, 현장 도명, 내부 업무 지침, 물질안전보건 자료,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비상 대피 매뉴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두 번 정도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표준 시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적격 수급 평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관리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산업법 61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에서는요, 강제 규정은 없는 선언적인 의미지만 안전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적격 수급인의 선정 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사업장을 보시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상대자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비 계약자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계약자가 선정된 사람에게만, 그 업체에게만 평가를 하는 것이 다소 안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은 보통 통합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주설비와
해당 설비를 분리해서 유해이온물질 취급 작업은 3년을 계약해서 최장기로 계약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회사에서 통합 설계 또는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직접 수행하거나 대체 물질,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물질로 사용을 전환하는 경우 도급 승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전이 좀 더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종합평가 용역비 절감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빈도가 없는데 만약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급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빈도가 없는 것은 설비를 운유 설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경우 도급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지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운영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정비할 경우에는 드레인에서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하고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본 사항은 철저히 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